반갑습니다. 오늘은 2강입니다. 통합과학 2강이고 지난 시간에 이제 원자하고 이온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이제 그 원자들이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양성자 수가 많아지죠. 그러면 양성자 수가 많아지니까 거기에 따라 어차피 똑같은 수라고 했으니까 원자일 때 전자 수도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그 원자핵 양성자를 가지고 있는 원자핵 주변에 전자들이 어떻게 배열되며 그리고 그 전자의 배열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오늘 할 게 이제 원자의 전자 배치인데요. 전자 배치라는 건 말 그대로 전자를 어떻게 배열할 거냐라는 겁니다. 원자들이 전자를 배치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바로 특정한 에너지를 가진 특정 궤도의 전자가 배치된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특정 궤도라고 했으니까 정해진 궤도가 아니면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정해진 궤도, 특정 궤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전자의 껍질이다.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림 보세요. 여기 지금 이게 첫 번째 껍질이거든요. 보통 첫 번째 껍질은 뭐 넘버 원, 첫 번째 껍질, 그 다음 뭐 두 번째 껍질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뭐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뭐 하는 겁니까? 무수히 많은 껍질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특정 에너지를 가진 특정 궤도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껍질에만 전자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에 전자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껍질과 첫 번째 껍질 사이에는 절대로 전자가 있을 수 없다. 마찬가지 두 번째 껍질은 전자가 있을 수 있지만 두 번째 껍질과 세 번째 껍질 사이에는 절대로 전자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전자 배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바로 불연속적인 전자 배치를 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만약에 전자가 어디든지 있을 수 있었다면 연속적인 전자 배치를 한다고 했을 텐데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궤도에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연속적인 전자 배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궤도가 아니라 특정한 에너지를 가진다고 했죠. 여기 줄 하나 꺼줄까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핵을 중심으로 해서 뭡니까? 안쪽 궤도가 가장 에너지 준위가 낮다. 에너지 준위라는 건 에너지 레벨, 높낮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에너지 준위가 낮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안정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을 중심으로 어디 쪽으로 갈수록 안쪽 궤도로 가면 갈수록 뭐 해진다? 우리는 안정해진다. 그리고 에너지는 뭐 한다? 작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만약에 전자를 채워 넣는다면 어디부터? 안정한 첫 번째 껍질부터 전자를 채워 넣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껍질에다가 전자를 채워 넣을 텐데 마구잡이로 막 채워 넣는 것이 아니겠죠? 규칙이 있겠죠? 중요한 규칙입니다.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옥텟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숫자 8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쉽게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좀 깊이 들어가면 화학원 내용까지 이제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통합과학에서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옥텟 규칙이라는 건 말하기 쉽게 껍질 하나당 전자가 몇 개 채워지면 8개가 되면 안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자들은 한 껍질에 8개의 전자를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이 옥텟 규칙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껍질 같은 경우에는 껍질 크기가 조금 작거든요. 작아서요. 두 번째 껍질이나 세 번째 껍질 같은 경우는 8개가 되면 안정한데 첫 번째 껍질은 예외로 2개가 되면 안정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2, 8, 8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껍질은 2개가 되면 안정해지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껍질은요. 8개가 되면 안정해진다는 것이 바로 옥텟 규칙입니다. 물론 세 번째 껍질이나 아니면 네 번째 껍질로 가면 갈수록 최대로 채울 수 있는 전자의 수는 많아지긴 하거든요. 껍질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그냥 첫 번째 껍질은 2개, 두 번째 껍질과 세 번째 껍질은 8개가 되면 안정하다. 그것만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대략적인 내용을 봤으니까 직접적으로 한번 전자를 배치해 봅시다. 나트륨 원자 번호가 11번이죠. 그러면 중심에 양성자수 11개 됩니까? 자,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채울 수 있죠?
두 번째 껍질 8개 채웠죠? 몇 개 남았습니까? 원자 번호가 11번이면 양성자수 11개. 중성원자라면 전자도 11개 있어야 되니까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채우면 된다? 1개 채워지면 된다. 그리고요. 이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마지막 껍질에 있는 이 전자를 뭐라고 하냐면 원자과 전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트륨의 경우에는 껍질 수는 3개 있고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되는 겁니까? 1개 되는 겁니다. 이 원자과 전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 금속이라고 했죠. 원자가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 비금속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원소가 어떤 화학 반응을 할지, 어떤 화학 결합을 할지는 결국 전자를 잃느냐 얻느냐가 결정을 하는 건데, 한마디로 이 여러 개의 전자 중에서 어차피 안쪽 궤도에 있는 전자는 화학 반응이나 화학 결합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쪽 궤도에 있으니까 얻거나 잃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이 가장 바깥쪽 궤도, 그러니까 이걸 보통 체외곽 껍질, 체외곽 전자라고 하는데, 그 체외곽 전자라고 하는 건 굉장히 1차원적인 가장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의 수란 의미고요.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들어가면 이 원자과 전자는 물론 제일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라는 의미도 있고요. 정확한 의미는 화학 결합이죠. 결합을 할 때 어떤 전자다? 이용이 가능한 전자의 개수를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트륨의 경우에는 이 2개, 8개는 사실상 화학 결합이나 화학 반응에 쓸 수가 없죠. 화학 반응에 쓸 수 있는 건 몇 개가 되는 겁니까? 1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아까 옥텟 규칙은 첫 번째 껍질은 2개,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은 8개가 되는 걸 선언한다고 했죠. 그럼 보세요. 이 나트륨이 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껍질에다가 전자를 7개 얻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요 1개를 잃는 방법도 있죠. 뭐가 쉽겠습니까? 7개를 얻는 것보다는 1개 잃는 게 쉽겠죠. 그래서 나트륨은 항상 뭐 되는 겁니까? 이온 된다면 1가 양이온 되는 겁니다. 원자과 전자가 1개다? 그래서 항상 전자를 잃는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전자를 잘 잃으면 뭐였죠? 금속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트륨을 뭐라고 분류할 수 있는 겁니까? 나트륨은 금속 원소이다라고 분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원자과 전자가 1개인 또 다른 원자가 있다면 그 원자 역시 항상 전자 1개를 잃어버리겠죠? 뭐가 됩니까? 그 원자 역시 금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몇 개냐가 전자를 잃을지 얻을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결국 원소의 성질, 금속이냐 비금속이냐를 결정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몇 개만 더 볼까요? 산소의 경우에 원자번호 8번이거든요. 그러면 핵 속에 양성자 8개 들어있죠? 첫 번째 껍질에 2개 채웠죠? 가득 찼죠? 두 번째 껍질에 6개가 채워지면 2개, 6, 8개 되죠? 그러면 바로 이 6개라고 하는 것이 원자과 전자가 되니까 6개를 버리든지 아니면 2개를 얻든지 해서 옥텟을 만족해야 되겠죠? 뭐가 쉽습니까? 아무래도 6개를 얻는 것보다는 2개를 얻는 것이 쉽겠죠. 그러니까 아마 중학교 때 외웠을 텐데 산소는 항상 이온되면 전자 2개를 얻어서 이가 음이온 되는 겁니다. 1개를 얻지 않습니다. 왜? 그래서 옥텟을 만족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뭐라고 분류하는 겁니까? 음이온 잘 되니까 비금속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결론은 이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면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아니면 1가인지 2가인지 또는 양이온인지 음이온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네온의 경우에 원자 번호가 10번이거든요. 그러면 양성자 10개죠. 첫 번째 껍질에 2개 채우죠. 두 번째 껍질 8개 채워져 있죠. 그래야 2개, 10개 아닙니까?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이미 중성원자일 때 옥텟을 만족하고 있죠. 그러면 이 네온은 구태여 전자를 잃거나 얻을 필요가 없죠. 결국은 화학 결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원자과 전자를 8개라고 해도 되지만 사실은 원자과 전자를 0개라고 표현해도 문제없죠. 왜냐? 원자과 전자는 화학 결합에 이용 가능한 전자의 수인데 비록 8개가 있지만
어차피 화학결합에 사용할 전자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체계는 원자과 전자를 연계라고 표현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원자과 전자가 8개 또는 연계여서 화학결합을 안 한다, 화학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는 이런 원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비활성, 액티비티가 없다, 반응성이 없는 기체다라고 해서 이런 거를 비활성 기체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전자는 특정 에너지를 가진 특정 궤도, 그러니까 껍질에 존재를 하는데 어떤 규칙을 만족하는 것을 좋아한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다 보니 바로 이 원자과 전자가 뭘 결정한다는 겁니까? 그 원소가 양이온일지 음이온일지 아니면 이온이 되지 않을지를 결정하고, 결국 이 원자과 전자가 뭘 결정한다? 원소의 성질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원자과 전자가 같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똑같이 1가, 똑같이 2가 되겠죠? 성질이 유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됩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 나오죠. 체외곽 전자의 수가 원소의 성질을 결정한다. 사실 체외곽 전자의 수는 굉장히 1차원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 표현보다는 원자과 전자라는 표현이 더 좋습니다. 뭐라고요? 실제로 가장 바깥쪽 껍질은 전자이긴 한데 더 큰 의미는 화학결합 또는 화학 변화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1개, 2개, 3개면 5개, 6개, 7개를 얻는 것보다는 1개, 2개, 3개를 잃는 게 쉽기 때문에 전자를 버리려고 하고, 따라서 무슨 이온이 잘 된다? 양이온이 잘 된다. 반대로 원자과 전자가 5개, 6개, 7개면 5, 6개를 버리는 것보다는 1, 2, 3개를 얻는 게 쉽죠. 그래서 전자 얻으려고 하고 뭘로 분류된다? 음이온 잘 되니까 뭐다? 바로 비금속이다. 지금 여기 4개가 빠졌거든요. 원자과 전자가 4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분류를 할 때 금속 말고 나머지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4개면 사실 4개를 잃어야 금속이 될 수 있는데 4가 양이온 이런 건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4개인 것도 비금속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원자과 전자가 8개인 경우는 뭘 만족하고 있죠? 옥텟을 이미 만족하고 있죠. 그래서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원자과 전자가 첫 번째 껍질의 경우에, 이 첫 번째 껍질의 경우에는 최대 2개고 이 2개가 채워지면 옥텟을 만족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은 2개 채워졌다고 해서 2개를 잃겠네, 이가 양이면 되겠네 생각하시면 틀립니다. 첫 번째 껍질은 최대 2개고 이 2개가 되었을 때 옥텟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껍질이 2개일 때는 뭘로 분류한다? 비활성 기체로 분류한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나온 내용이 이제 전자 배치하고 에너지 준위 이야기인데 요거 잠깐 놔두고요. 문제부터 먼저 좀 풀어봅시다. 1번. 원자는 핵 주위에 전자를 배치할 때 무슨 규칙이죠? 옥텟 규칙이죠. 옥텟 규칙. 여기서 말하는 옥텟 규칙, 이 숫자 8을 의미한다고 했고, 첫 번째 껍질은 예외적으로 2개, 두 번째, 세 번째 껍질은 8개. 하나의 껍질에 최대 몇 개입니까? 최대 8개. 그런데 예외로 첫 번째 껍질에는 몇 개? 2개를 채울 수 있다.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껍질에 8개 하고 첫 번째 껍질에 2개는 같다. 2번 볼까요?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껍질에 채워진 전자, 물론 체외곽 전자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원소의 성질을 결정한다. 1개 잃을지 2개 잃을지 1개를 얻을지 나중에 그래서 이온 결합할지 공유 결합할지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자과 전자라고 표현하는 게 좋다. 원자과 전자라고 하고 원소의 성질을 결정한다. 3번 그림 볼까요? 여기 플러스 11이 보입니까? 또는 이게 안 보인다 하더라도 문제에서 중성원자라고 했고 전자 개수를 세하려 보면 11개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로 몇 번이다? 11번. 전자가 배치되는 껍질 수,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몇 개? 3개. 그리고 원자과 전자의 수다 그랬으니까 요것만 원자과 전자죠. 그러니까 나머지 전자들은요 있어 봤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쓸 수 있는 전자는 몇 개다? 1개다. 그래서 나트륨은 항상 1가량이면 된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다음 각 원자의 전자 배치에 필요한 껍질 수와 원자과 전자 수를 써봐라. 자, 아르곤부터 갑시다. 첫 번째 껍질에 2개 채우고요. 왜? 원자 번호가 18번이죠. 두 번째 껍질 8개 채우고요. 자, 세 번째 껍질까지 8개를 채우면 18개가 됩니까? 그러니까 얘는 껍질 수 몇 개고요? 3개.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는 몇 개가 되는 겁니까? 8개 하시고요. 옆에서 적읍시다. 갈로 해서 0개. 왜? 비록 8개 있지만 화학 결합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는 사실상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 17개니까 2개. 왜 17개입니까? 원자번호 17번이니까 8개. 그리고 7개. 그러면 껍질 수는 여전히 3개. 그런데 원자과 전자는 몇 개가 되죠? 7개가 된다. 그러니까 얘는 뭐가 쉽습니까? 한 개 얻는 게 쉬우니까 Cl은 비금속이다. 그래서 그 5번입니까? 5번에 금속, 비금속, 비활성기체 분류라고 되어 있죠? 방금 봤던 아르곤은 어디에 분류하셔야 됩니까? 비활성기체에 분류하셔야 되고요. 지금 방금 본 Cl의 경우에 원자과 전자가 7개니까 어디에 분류하셔야 됩니까? 비금속에 분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산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6개. 그러면 껍질 수 몇 개? 2개. 원자과 전자 몇 개? 6개. 그러면 얼른 5번에다가 어디 분류하셔야 됩니까? 요거를 비금속. 요것도 비금속. 요거는 비활성기체. 바로 5번까지 같이 해결합시다. 이 4번. 칼슘 같은 게 뭐냐면 20번이죠?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8개, 세 번째 8개 하면 18개입니까? 네 번째 2개. 그러니까 껍질 수 몇 개가 되죠? 4개가 되죠. 그리고 원자과 전자는 2개. 그렇다면 6개를 얻는 것보다는 2개 잃는 게 쉬울 테니까 뭘로 분류하시면 된다? 금속으로 분류하시면 된다. 그래서 얼른 5번 문제에 금속에다 분류하시고요. 나트륨은 아까 했죠.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1개니까 껍질 수는 3개가 되고요. 원자과 전자 1개가 되니까 7개를 얻는 것보다는 1개 잃는 게 쉬우니까 뭘로 분류하시면 된다? 금속으로 분류하시면 된다. 지금 여기 빠져 있는데 중요한 게 빠졌죠, 지금. 6번입니까? 아마 헬륨이 빠져지 싶은데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출제를 했는데. 자, 원자번호 2번이죠. 그러면 헬륨의 경우에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끝입니다, 사실. 그래서 껍질 수는 1개. 원자과 전자 2개라고 적으시고요. 얼른 옆에다가 0개라고 적어줍니다. 왜? 첫 번째 껍질에는 원자과 전자가 2개가 되면 꽉 찼죠? 옥텟 만족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화학결합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는 있다 없다? 없다. 누가하고 똑같은 겁니까? 1번 아르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5번 문제에다가 이 헬륨을 금속으로 분류하시면 틀리는 겁니다. 어디다 분류하셔야 됩니까? 이 헬륨은 비활성 기체로 분명히 분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껍질 나오면 꼭 생각하세요. 하나 생각해야 될 거 뭡니까? 혹시 수소 아닌지 확인하시고. 수소라면 비금속인데 전자 잘 잃는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수소가 아니라면 헬륨이겠죠? 그럼 원자과 전자가 2개지만 사실상 뭐다? 비활성 기체다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1개에서 3개다? 그러면 1개 잃거나 2개 잃거나 3개 잃는 게 쉽겠죠? 그래서 전자를 뭐 한다? 잃는다.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이었는데 전자가 없어졌다? 양의 성질이 강해지니까 무슨 이온이다? 양이온이다. 그래서 우리가 금속으로 분류를 하는 거고요. 원자과 전자 개수가 5개, 6개, 7개면 대여섯 개를 버리는 것보다는 1, 2, 3개를 얻는 게 쉽겠죠? 얻어서 마이너스 성질이 강해지니까 뭐가 된다? 음이온을 형성한다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5에서 7개이면 비금속으로 분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요거 치우고요. 앞에서 못 본 거 좀 보고 넘어갑시다. 분명히 이제 전자가 핵에 가까울수록 가까운 껍질일수록 안정하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핵에 가까운 껍질일수록 에너지가 작다고 했죠. 그래서 가장 안쪽 껍질에 있으면 실질적으로 에너지적으로 가장 안정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가장 안정한 건 바닥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정하니까 가장 안정한 상태에 있을 때를 뭐라고 한다? 바닥 상태라고 한다. 그리고 그 상태보다 어쨌든 에너지가 커지게 되면 조금 커지건 많이 커지건 간에 어쨌든 바닥이 아니니까 뭔가 들떠있다.
들뜬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가장 안정할 때를 바닥이라고 하고 바닥이 아니면 전부 들뜬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자가 하나의 껍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자가 전이할 수 있거든요. 전이한다는 건 껍질과 껍질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그림도 여기 있습니다만은 자, 핵이 이렇게 있고요. 자, 주변에 껍질이 있죠. 여기 있던 전자는 지금 바닥 상태입니다. 여기 있던 전자가 자, 두 번째 껍질로 간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핵에서 멀어지는 거 맞습니까? 그럼 에너지가 커지는 거 맞나요? 그럼 에너지 준위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뭐 해야 한다? 증가를 해야 된다. 에너지가 증가하려면요. 내가 부족한 만큼 밖에서 에너지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증가하면 밖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하는데 무슨 형태로 흡수한다? 바로 빛 에너지 형태로 흡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스펙트럼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여기 두 번째 있던 껍질에 있던 전자가 첫 번째 껍질로 가잖아요. 물론 뭐 에너지 차이가 같겠습니다만은 어쨌건 간에 안정해지니까 에너지는 뭐 하는 겁니까? 감소하는 거죠. 에너지가 감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야 할 테니까 방출하겠죠. 무슨 형태로? 똑같습니다. 빛의 형태로. 그래서 뭐라고 한다?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면서 흡수선 또는 방출선과 같은 스펙트럼을 발생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 건 자, 분명히 요 전자 껍질의 에너지 값과 요 전자 껍질의 에너지 값은 차이만큼 흡수나 방출을 할 텐데 요 중간에는 전자가 위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껍질과 두 번째 껍질의 중간이나 이 두 껍질 사이에 중간에 해당하는 에너지 차이만큼은 절대 흡수 방출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항상 껍질에만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봅시다. 8번 봅시다. 전자 배치와 에너지 준위에 대한 설명이다. 에너지 준위라는 건 높낮이 레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핵에 가까운 껍질이다? 그럼 바닥으로 가는 거 맞습니까? 핵이 중심이죠? 핵에 하여튼 가까이 가야 안정하죠? 에너지가 낮아 안정하다. 맞네요. 2번. 전자가 바깥 껍질로 전이한다? 그러면 불안정해진다는 얘기죠? 불안정해진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뭐 해야 됩니까? 증가해야 되니까 부족한 만큼 방출이 아니라 에너지를 흡수해야겠죠?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답 나왔네요. 2번이 답이네요. 3번. 빛에너지 형태로 흡수 방출 맞고 가장 안쪽, 가장 안정한 데부터 바닥 맞고 들뜬 상태 불안정. 그러면 에너지가 어떤 쪽에 속하죠? 큰 쪽. 바닥 안정한 쪽, 에너지가 작은 쪽. 큰 데서 작은 쪽으로. 그러면 차이만큼 뭐 하시면 됩니까? 방출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입니다. 9번 문제입니까? 지금 이게 첫 번째 껍질입니다. N이 1. 갈수록 에너지가 커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보니까 A랑 B랑 C랑 D는 어떻습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안정해지니까 에너지가 안정해진다, 감소해야 된다. 따라서 에너지를 뭐 해야 한다? 방출해야 한다. 그리고 누구만? E만 뭐 해야 한다? 에너지를 증가하는 쪽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반대죠. 에너지를 부족한 만큼 흡수를 해야 한다. 그럼 9번에 빛의 형태로 에너지 흡수하는 거 누가 답입니까? 흡수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죠? 흡수하는 거 E. 그리고 방출하는 건 누굽니까? A, B, C, D. A, B, C, D. 이게 답이 되겠죠. 그 다음 들뜬 상태에서 자 바닥 상태니까 들뜬 상태라는 건 이 첫 번째 껍질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들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B, C, D 모두 들뜬이거든요. 물론 A도 들뜬이고요. 근데 문제에서 바닥 상태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B, C, D는 들뜬 상태에서 조금 덜 들뜬 상태로 가는 거고요. A만이 들뜬 상태에서 가장 안정한 바닥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이동하는 건 다 몇 번입니까? 1번. A만 들뜬에서 바닥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수소 원자의 전지 배치 모양과 껍질의 에너지 준이다. 보니까 핵이 있고 지금 현재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죠. 이건 무슨 상태죠? 그러면 가장 안정한 바닥 상태가 되겠죠. 보니까 에너지가 이게 평지인 이유는 전자가 있을 수 있다. 껍질이란 얘기죠. 자, 여긴 전자가 있을 수 없다는 걸 표현하고 있고 다시 전자가 있을 수 있죠. 불연속적인 걸 잘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A가 가장 에너지가 작으니까 이 녀석을 첫 번째 껍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두 번째 껍질이겠네요. 이게 세 번째 껍질이 되는 겁니다. 그럼 기억해. 가에서 원자에 가까운 전자 껍질이다. 안정하다. 에너지가 낮다. 맞죠? 니은 안정한 수소 원자의 전자는 나에서 당연히 가장 안정하다. 에너지가 가장 작다. A의 에너지를 가진다. 그게 바닥이죠. 수소 원자의 전자는 나에서 A와 B의 사이에 에너지를 가질 수 없다. 만약에 A와 B 사이 어딘가에 전자가 있을 수 있다면 둘 사이에 어떤 에너지가 가질 수 있을 텐데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에너지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답 몇 번입니까? 5번이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 배치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주기율표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